강규 작가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즐거우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겠다. 인생이 좀 바뀌셨어요? 네. 진짜?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 좋아요. 나머지 안 바뀌었군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확실하게 AS 들어갑니다. AS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중요하다고 대답해야지. 이 사람 왜 오셨어? 중요하지 않은데 왜 왔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셨겠죠.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자기의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강하게.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회사를 다닌다.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린다. 내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놈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을 잘 본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린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나 서울대, 법대, 비록 9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나자마자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다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나요? 길 수 없지. 미친놈이야. 학벌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 실적이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적을 올려. 남들 1개 팔 때 2개 팔고 10개 팔고 100개 팔고 2배, 3배의 실적을 올려. 그러면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안타까워. 회사에서 실적은 여러분이 자동차 세일즈나 보험 외판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 올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올린 실적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 동료, 내 후배, 내 상사와 같이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온전히 그 팀의 실적이 내가 올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맞박에는 어떻게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요번에 실적 1위자 누구누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 브리핑합니다. 그래서 PT 몇 장 띄워놓고 쭉 브리핑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 지리자편 딱 받아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누가 봐도 어라? 엄청 똘똘하게 보이네? 야, 쟤 누구야? 쟤 누구입니다. 지난번에 그 실적 꼴찌했던 팀이 요번에 확 올라가서 1등하게 된 이유가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만큼 똑똑한지,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뛰어난지를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가성비 좋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만 명 이상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PT 기술이 뛰어날 뿐이지 업무 능력이나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능력이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반드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곧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닐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일목요연하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스코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스킬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못한다, 설득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난 너랑 있으면 답답해. 난 진짜 너랑 있으면 답답해. 주 남편한테 얘기하시죠. 난 진짜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 답답해. 부인을 안 하시면 어떡해. 남편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부인을 하셔야죠. 아, 저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 배경이 어디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유도를 잘못했을 수도 있죠. 제 유튜브 가보신 분, 이게 문제야. 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자가 늘질 않았더라고. 또 강의가 끝나면 구독자가 쭉쭉 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독을 안 눌러주신 거야. 어머, 너무해. 제가 부족해는 다시죠. 오늘 이 부족함을 배우겠습니다. 제 강의에 보면 부부싸움 잘하는 법이라는 강의 특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으시면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팁도 드려요. 제 홈페이지와 제 유튜브에 오셔서 좀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PT 발표에서 체크해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구나 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식은땀 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전수해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 몇 개입니까? 세 가지. 꼴랑 세 개.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뭐 돈을 4,500씩 내고 스피치 학원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얘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2시간 달랑 가르쳐주고 꼴랑 3개만 알려주더니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여러분이 이 강의 4시간 듣는 동안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좋은데 딱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모니터링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해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고수. 어머니 2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은 머리가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PT 관련 책도 찾아보고 PT 관련 동영상도 보고 PT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죠. 그래서 보면 아는 것 같아. 그렇구나. 자세는 이렇게 하고 발성은, 호흡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쓸데없는 헛돈을 쓰고 엉터리 강의를 들으러 다닌 거라고요. 왜? PT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맨날 애우고 머리를 단련해 봤자 현장에서는 택도 없는 거야. 몸을 단련해야 돼. 몸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집어넣고 강의를 듣고 트레이닝을 받아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몸 단련이라는 게 이거. 예? 몸 단련이라는 게 이거로 시간과 함께 체계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트레이닝. 왜냐면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닐 때는 교정을 받으면서 나도 자각하고 잠깐 의식적으로 하니까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다니고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엄청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게 또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제 책의 내용이, 여러분 책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막간을 여기서 그럼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명조입니다. 명조. 진짜 명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에 실습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려고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 다 해드리면 좋지. 제가 한두 명씩 다 봐드리면 좋지만 돈을 내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몇 분만 뽑아서 특강 한번 실습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있고, 이 책의 내용이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장이 있고, 두 번째 장이 있고, 세 번째 장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세 번째 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장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알아두십시오. 책을 쓴 사람 저자는 뭐든지 제일 처음을 제일 신경 써서 씁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설명드렸죠.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책의 첫 장이 마인드 트레이닝입니다. 마인드 스터디가 아니라는 거, 마인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가 프리젠터 트레이닝이에요. 발표자로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PPT, 즉 이런 화면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아마 토탈 베이스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프레젠터 트레이닝이 제일 첫 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마인드 트레이닝이 나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 다시 말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이에요. 이거 없이 바로 기술적인 스킬을 익힌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기술을 익힌다고 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몸이 움직이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베이직을 간과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단 2번만 해보고 나머지는 안 하셨으니까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찍어 보시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느끼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느꼈던 바를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안 해보신 분과는 대화가 좀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10원짜리 한 2개라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뭐가 되는데 10원짜리 2개도 없는 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가면서 내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오면은 강비조가 잔소리 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셨죠? 아니 잔소리보다도 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독한 놈이겠어요?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것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무려 4시간이라는 시간을 넣고 거금을 투자해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시청하신 이유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그 초심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초심이 지금 강비조를 만나서 너무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럽다면 왜 안 만족스러운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군요.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지금 이분이 지금 어머니를 확 밟으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는 이분만 있고 어머니가 없어요. 이게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이게 프리젠테이션. 또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습관이에요. 습관. 대개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습관이에요. 뭐가 습관이다? 이기는 게 습관이에요. 제가 여기 이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경쟁 프리젠테이션하고 PT 관련 일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기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녀를 자세히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가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이런 경우가 엄청 흔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집안도 좋아. 그런 애를 못 보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로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아주 작은 실패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달리기도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습관이 돼요. 성공이 습관인 거예요. 나는 성공하는 걸 습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어오셨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워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친구도 제가 알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개차반인 애들 있죠. 막 학폭하고 막 이런 애들, 이런 개차반인 애들. 그거 자기 실력으로 안 하고 부모가 밀어줘서 된 애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안 밀어주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조건에서 잘했던 애들이 대부분 다 잘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대부분 잘하는 애들이 다 잘해요.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한번 배워보겠어요. 이론 수업 중에 모니터링 이거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짧은 거라도 한번 녹음하시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지난주에 안 하셨으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뭘 해봐야 될까? 모니터링 뭘 하실 거예요? 녹음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할 거야? 이게 문제야. 내용이 없어. 내용 뻔하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는 게 뭐라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배워서 알려줬어? 그래서 물어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아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아는 거는 내가 배운 거를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뭘 모니터링 해야 되겠어? 오늘 강비주한테 배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내가 수업에 집중했는지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PT 발표 능력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수업 집중력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는지도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강비주의 위치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야 강비주가 대단한 강사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래요. 마음은 기쁜데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짜고 치지만 행복하잖아. 짜고 치지만 행복해. 나는 만족스럽고 저분은 자신감을 얻어.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실습할 때도 저를 대신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좋잖아. 배웠는데 2번이나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들은 거 지금 또 강의해주자. 그럼 내가 2번 들었는데 내가 이거 못 외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 못해? 그러면 곤란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모니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다 동의하셨죠? 모니터 하면 너무 좋으니까 모니터 꼭 해봐야 되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모니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녹음기 가지고 하셔도 되고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봐야 돼. 유재석이가 자기 거 촬영하고 모니터 보잖아요. 모니터 한 번 봅니까? 아니에요. 계속 돌려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봐. 계속 봐요. 왜? 디테일한 부분에서 호흡이 끊기거나 잘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동영상을 찍으시면 최소 몇 번을 본다? 3번을 봐야 돼. 어차피 짧잖아. 5분짜리도 안 찍잖아. 5분짜리 찍고 서너 번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따라해 봅시다. 짧두단. 이러면 안 돼. 봐봐. 지난번에 배웠는데 배운 게 하나 없어. 없어. 지난번에 2시간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배운 게 하나 없어.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 또 한다. 어차피 한다니까. 캐릭터 분석이 제일 중요하지. 캐릭터 분석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애 캐릭터를 몰라. 그러고서 얘기한다 애한테? 너 엄마 성격 몰라? 애가 엄마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럼 애가 아니지. 엄마가 애 성격을 알아야지. 캐릭터 분석이 돼야 갈등 구조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는 고집이 세고 윽박 지르면 더 반항하는데 거기다 대고 윽박 지르고 반항하면서 엄마 캐릭터 몰라? 누구랑 했니?
엄마 닮아서 그래. 캐릭터 분석이 끝나야 갈등 구조가 안 생겨요. 지금 우리가 갈등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왜? 여러분 열심히 안 해주니까. 근데 지금 목에 피가 나는데 지금 피를 토하는구만. 그냥 불쌍해서라도 먹고 살라고 애쓴다 애써 몇 명 뱉지도 않는 거 모아놓고 막 소리 지르고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짤투단. 아이 선생님 너무해. 몇 명 뱉지도 않아서 다 보여. 짤투단. 어차피 할 거면서. 어차피 하잖아. 다시 한번 짤투단. 모니터링하고 이거 애우면 수업료 4시간 는 거 다 본적 뽑았다 라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애워야 돼. 그냥 누가 툭 치면 나와야 돼. 발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T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문득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짤두다 마법의 주문 짤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짤두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 짤두단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난 척하기가 엄청 좋아. 짤두단 설명해 주겠어. 그리고 주저리 설명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짤두단 그런데 걔가 짤두단 너도 짤두단?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너도 강비정 작가 강의를 들었구나. 야 우리는 동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친근해질 수 있어. 마법의 단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모르는 애를 만나면 잘난 척할 수 있다. 최고지 최고. 애운다 안 애운다. 외운다. 제발 외워야 바뀌어.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짤투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짧은 문장이에요. 강비조가 강의하는 동안에 이런 추임새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짧아서. 핵심이에요. 짧아서. 여러분이 짧은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저처럼 추임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면 똑똑해 보입니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긴 문장을 쓰는 거는 기술이 필요한데 짧은 문장을 쓰는 거는 그냥 자르면 돼. 기술이 아니다. 그냥 난 이제부터 짧게 얘기할래 라고 마음 먹으면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두괄식 단정형. 자, 두괄식이란 뭐?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오자마자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수업을 듣고 절대 모니터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딱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지.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는데 모니터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니터링 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뇌에 싹 박혀? 안 박히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모니터링 안 하셨죠? 딱 얘기하니까 가슴이 뜨끔하잖아. 그렇구나. 이게 두괄식이에요. 이게 두괄식. 모니터링 안 하고 오셨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들었더니 정말 즐겁더라.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즐겼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있다. 그럼 최고. 웃고 떠들고 즐겼는데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강의적으로 엄청 웃겨. 근데 기억이 안 나. 뭘 배웠는지 기억 안 나. 그러면 50%의 소득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버릇이 돼야 돼. 특히 남편과 싸울 때 너는 뭐든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제 술 먹고 온 거 사과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원하는 목표가 뭐냐? 네가 어제 술 처먹고 온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럼 결혼부터 얘기해야지. 너 어제 술 처먹고 들어왔으니까 사과해. 그럼 남편이 미안해. 봐도 됩니다. 왜?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막 주저리 막 들러붙어가지고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다 하면서 윽박을 지르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감. 캐릭터 분석이 중요해요. 우리 남편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그러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건데 조금 분석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분석해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장악의 관계.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얘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얘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남죠. 그러면 돈으로 하겠다, 음식으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근데 그거를 부모 자식 간의 신뢰관계로 하겠다. 이러면 최고 좋은 거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인성이 좀 더러운 애들이 돈으로 뭐 이런 걸로 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신뢰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캐릭터를 분석하셔야 된다. 내가 얘를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장악 당해주면 돼. 그냥 나를 장악해. 나를 갖다 받쳐. 나를 받치면 돼. 나는 너를 장악할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장악해줘. 좋잖아요. 어떤 쪽이세요? 포기? 왜 포기야? 어머, 지배하지 않고 지배 당하는 행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요. 너무 행복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저도 성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배 당하는 게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미주적이지 않죠. 저는 독재가 좋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명령해주고 막 오더를 내릴 때 막 희열이 느껴져요. 아, 이분이 나를 믿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지금 반대잖아요. 장악을 하라.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이 발표할 때 차이점. 그 이제 제 개성이죠. 제 개성. 내 취향. 내 개인적인 취향. 나는 집에 당하고 싶어하는 캐릭터. 그런 겁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뭐든지 everything, everyone 어디 가서 말하는데 무조건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때도 있죠.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면 분쟁이 없어요. 우린 대부분 다 옳은 말을 하죠.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옳은 말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애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옳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애가 열심히 게임에 막 몰입하고 있는 이 순간 애한테 가서 야 그만 끄고 공부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불필요한 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된다. 어머 얘야 내가 보니까 네가 벌써 5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게임을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니? 결정적으로 엄마 정신건강이 지금 너무 해로워. 우리 서로 처음 몰라요. 친절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제 게임을 끄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러니까 분쟁이 싹트지. 그래서 옳은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세 가지를 하실 때 두 가지씩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씩으로 하시면. 나의 빙의에서 네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가 죽을 것 같다. 엄마를 위해서 게임을 멈춰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멈춰줘요.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 그렇게 하면서 뭐 될래? 그러면 걔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아니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관계를 설정하고 PT를 발표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챕터가 끝나. 근데 양평고속도로 구간을 점검해가지고 백지화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란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단정형으로 얘기해서 끊는 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요. 외워야 돼. 툭 치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발표할 때도 이게 체득화돼서 실현돼야 돼. 발현되는 게 목적이에요. 외우는 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현되는 게 목적이에요. 발현되는 거. 그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지난주에 배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PT를 잘하게 해주겠다더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라는 불만이 있으셔야죠. 그 이유는 이것만 되면 PT 발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망망대해 바다를 누비는 바다의 왕자 참치급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왕자 참치 조금 어폐가 있죠. 바다에는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필드에서 전문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여러분은 없잖아. TV에 나갈 거야? 어머니 하품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품하시고 그러면 제가 상처받아요. 밤을 새셨어. 그러면 안 되지. 컨디션을 조절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조금만 정신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제 강의가 지루하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여기서 톤을 높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귀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여러분이 배울 거에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아마추어급에서는. 프로가 되고 싶지 않다면. 프로가 되고 싶으면 내 책을 사.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급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짤투단을 외우셨어요. 다음에 나온 게 인사하기. 우리가 요걸 배우다 말았습니다. 인사 왜 하는가? 인사 왜 합니까?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인사 왜 합니까? 인사 왜 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해? 여기 들어올 때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 습관적으로 미안해. 나 아무런 의미 없었어. 그냥 한 거야? 예의에서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의를 갖추면 좋죠.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첫인상.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자녀가 아침에 깨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의 심리 상태를 케어합니다. 어머, 부모가 그렇게 섬세한 부모가 있어? 다 나갔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명한 똑똑하고 잘난 자녀분들은 많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그런 자녀분을 키워낸 부모님은 잘 모르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롤모델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부모인데 그런 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옆집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자료만 쭉 있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싹트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애가 나의 심리 케어부터 나의 모든 거를 케어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인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하는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공식 석상에서 무대에 서서 한다. 그럴 때 해당하는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인사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사 샘플 몇 개 보여드릴게요. 백화점에 가시면 백화점 안내원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대에 서서 인사를 한다. 지금처럼 인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강의에 와주셔서 경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꺾어요. 꺾어. 얼마나 꺾어? 얼마나 꺾으면 되겠어요? 45도? 꺾을 수 있는 만큼 꺾어. 내가 180도 폴더로 딱 꺾을 수 있다 그러면 폴더로 꺾고, 내가 여기까지 꺾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꺾고, 여기까지 꺾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꺾고, 이렇게 꺾는 거야. 꺾는 거예요. 자, 웃자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부딪히는 허들이 이거라고. 내가 무대에 불려 나와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허들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이 허들을 잘 넘지 못해서 뻥 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잘 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들면서부터 확 쪼그라붙으면서 화이트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제일 먼저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더 잘하라고? 아니, 실수하지 말라고. 실수하는 순간 끝난다고, 쪽난다고, 뻥난다고,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500억짜리, 5천억짜리 수주하러 와서 인사 한 번 잘못했는데 뻥난다고. 그런데 하품을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단추를 풀르고 인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황금박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넥타이 핀을 안 하면 넥타이가 쭉 내려와. 혓바닥처럼. 그럼 날름날름거려. 그러다 딱 올라간다? 웃기시죠? 실제로 웃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꺾습니다. 자, 꺾어. 어때? 좋아 보여?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더 꺾어야 돼. 그렇지! 누구야? 바로 맞췄어. 더 꺾어야지, 더 꺾어야지.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충성을 뽑아주면, 잘 봐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빨가벗고 뛰라면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얘기하죠. 빨가벗고 뛰면 뽑아줄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팬티는 벗고 뜁니까? 입고 뜁니까? 물어보는 놈 있어. 이런 놈은 바로 떨어지는 거야. 왜? 팬티 벗고 뛰어야지! 빨가벗고 뛰랬는데 말귀를 뭐라 그러? 말귀를! 그런 놈을 어떻게 뽑나?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 아 진짜로.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인드에서. 여기 두 명 모아놓고 야 빨가벗고 뛰면 뽑아줄게. 근데 한 명은 막 팬티까지 홀라당 벗고 뛰쳐나가는데 얘는 팬티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굴 뽑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필드는, 링은 잔인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는 거죠.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꺾을 수 있는 데까지 꺾어. 더 꺾을 수 꺾어. 꺾었다가 바로 올라가. 오씨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안 돼. 안 돼. 꺾어서 최소 5초는 있어야 돼. 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 새끼가 허리가 부러졌나? 왜 안 올라오지? 이거 부담되는데? 이씨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운으로 압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가서 꺾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부담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선생님 뽑아주십시오. 부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을 느껴야지 지금. 부담을 느껴야 지금 인사라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부담을 느껴야지.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긴장되니까 경직돼 어깨가 빳빳해져. 이게 빳빳해져. 실제로 그래. 여기 빳빳해져가지고 이제 안 믿지? 이제 나와서 해보면 금방 안다. 자, 여기 빳빳해져. 실제로 여기 빳빳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빳빳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자, 손을 막아진 상태에서 손이 끝까지 쭉 떨어져야 돼. 쭉. 그 다음에 조폭 인사. 형님!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 없으면, 형님! 쩍벌! 다리 딱 벌리고, 형님! 진짜! 안 믿지? 이게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프로페셔널한 선수들 모아놓고 이거 가르친다니까. 그래가지고, 닭콤보. 이거 풀고 이런, 형님!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넥타이 뺀 더 웃겨. 이래가지고, 형님! 진짜로. 안 믿기시죠? 내가 다 경험해서 온 거야. 경험해서. 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현장에서 보고 다 만든 거예요. 안 믿기시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진짜 핵심사항. 인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뭐가 틀려? 올라오면서 너무 빨리 올라가. 말을 먼저 해야 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왜? 안녕하십니까 하면 나를 보잖아. 근데 안녕하십니까 해서 배를 봤더니 고개를 쳐박고 있는 이상한 애가 있어. 뭐지 쟤는 왜 고개를 쳐박고 있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를 볼 때 가서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이게 차이예요. 세일즈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 인사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될 것 같지? 배우는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서 좋았지? 나와서 해볼 때 기가 막힌다. 찍어놓은 거 보고 자기가 막 졸도한다. 어머 제가 저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제가 왜 저랬을까요? 강비조 강의에다 약을 탔나? 뭐 이렇게 들을 때 웃고 떠들면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실제로 잘 못하는 거예요. 만여 명을 트레이닝 시켰는데 이 강의를 해주고 나와서 인사를 시키면은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실감을 못하니까 한번 뽑아서 해보자. 자,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간단한 거 배웠을 뿐이에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심사위원들을 위하여. 형님! 안녕하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보세요.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발 모으셔야죠. 조폭이지, 조폭. 이래가지고 딱 조폭. 딱 조폭.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자연스러움은 야생에서 사셔야지 왜 도시에 오셨어요? 아니, 이 정도. 아닙니다. 자, 45도로 벌리셔야죠. 회사 충성도가 없겠고.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팔. 경직돼서 안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인사와 제 인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이게 좀 더 굽혀진 것 같은데. 누굴 뽑겠어요? 신입사원 2명 와서 인사했습니다. 누굴 뽑겠어요? 이게 경쟁의 세계예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가벼워. 네,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를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의 차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사에게 목숨을 걸고 인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의 발현이지 기술이 모자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팔이 역시 안 되죠. 이게 지금 여 작은 무대에서도 그런데 큰 무대 가서 하시면 어깨가 진짜 이렇게 딱 붙어서 애가 나올 때부터 애가 목이 이렇게 딱 빳빳해 벌써 빳빳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빳빳해. 목이 빳빳해가지고 빳빳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웃고 떠드셨던 분, 자 우리 하품하셨던 분, 자 확 깨워드리겠습니다. 나가보시죠. 빨리 시간없어. 지금 2분도 안 남았어. 지금 정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자, 경례. 안녕하십니까. 봐봐. 너무 빨리. 봐봐. 방금 배웠는데 못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도 잘 못하시잖아요. 뭐가 틀렸냐? 말부터 먼저 하시죠. 다 차근차근 교정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좋아졌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손을 모으셔도 돼요. 손을 이렇게 딱 모으셔서 안녕하십니까. 딱 올라오셔도 돼요. 자, 우리 둘이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잡지로 말. 경쟁이야, 경쟁. 강비주를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올라올래 나 말았죠. 내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필드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명 A, B, C 3명 딱 있어.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딱 했는데 내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웃기죠? 심의장에서 막 웃음소리가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나온 거야.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나서 웃고 나서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야, 저 가운데 있는 중심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인사 한 번 했는데 큰 웃음 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5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인사 한 번 잘못했는데 50억이 날아간 거야. 이렇게 인사에서 큰 웃음을 준 이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날 심의 다 하는 당일날 불가능해요. 왜? 상대방이 실수를 안 하거든. 그러면 걔는 그냥 계속 인사할 때 웃음 준 놈으로 시작해서 웃음 준 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도 만연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에 내몰리지 않으셔서 그런데 실제로 필드로 나갔을 때는 들어가십시오. 필드로 나갔을 때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배울 때는 웃고 떠들고 저까지 졌다고를 가르치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틀리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됩니다. 정각 1분 정도 지났는데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쉬다 오십시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십니까?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힘이 안 나. 어차피 할 건데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좋아. 어차피 할 거면서 서로 기분 좋게 해줘야지. 인사법에 대해서까지 배웠고 여기까지 배우면 어느 정도 다 됐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특급 스킬 하나 더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나 더 넣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도움되는 겁니다.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강의를 하면서 강사와 이렇게 시선을 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선생님 마이크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너무 고함을 질러서 뒤쪽에서 항의가 왔나요? 항의는 안 하는데요. 실은 되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놀라셨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예. 마이크를 줄여도 목소리 더 커질 뿐 달라지지 않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시선을 처리하는 게. 제 PPT의 시트가 똑같죠? 왜 시선 처리하는가? 다음번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선 처리하는가? 이거 나올 것 같죠? 여러분이 이미 제 패턴에 익숙해지신 거예요. 왜 이 패턴을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 왜 하는가? 시선 처리 왜 합니까? 선생님, 강사가 시선 처리 왜 할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하라는 말. 다른 의견. 나에게 집중하라. 신뢰도를 확보하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도움됩니다. 또 소통하는 느낌 주죠. 또 반응 보죠. 또 시선 처리를 하는 이유가 관객들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시선 처리를 하는 이유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입니다. 강사를 위한 기술이에요. 왜? 시선 처리하면서 쉬어갈 수 있어. 스태미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힘들어서 쉬나 보다. 그런데 제가 이러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쓱 돌리면서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면 놀고 있지만 노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강의하면서 스태미너를 잃어본 적이 없는데요. 스태미너를 잃어버리시게 돼 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20분 정도 하는데 A급 선수를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이 지구력이에요. 스태미너입니다. 스태미너. 얼마만큼 스태미너 있게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술이에요. 100m 달리듯이 쭉 10분을 달린다? 불가능합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수니까 그게 되죠. 여러분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닐 때 자기 스태미너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시선 처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선 처리 어떻게 하느냐?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TV나 이런 거에 정부 대변인이나 이렇게 나가서 발표할 때 원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선 처리하는 거 보시죠? 멍청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바보지? 쪼다? 이건 시선 처리가 아니에요. 시선 처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왜? 일단 내 스태미너가 회복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대방과 충분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 보다가 이렇게 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고 이렇게 딱 보다가 딱 이렇게 고개를 드셔서 정부의 발표는 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까불면 다 백지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웃기시죠? 실제로 이렇게 발표한다니까? 걔네들이 안 배워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스킬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고를 보다가 딱 고개를 들어야 돼. 마침표. 페이지 넘길 때. 페이지 넘기잖아. 페이지 넘길 때 그냥 이렇게 페이지 넘기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양평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고를 읽을 땐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객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어떻게 시선 처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돌려. 이렇게 했다. 좋잖아. 목이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목이 아픈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고개가 돌아서는 안 된다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강사가 왔는데 고개를 돌리는 강사다 그러면 강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뭐가 돌아야 되느냐? 몸통이 도는 거예요. 몸통이 도는 겁니다. 몸통이 돌아야 돼요. 몸통이. 이거 나중에 다 해볼 거야. 배울 때는 에이 뭐 저런 걸 가르치나 그냥 머리 안 돌리고 몸통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필드에서 돼야지. 필드에서. 자, 그래서 시선을 꽂는 거예요. 시선을 여기서 이렇게 꽂으면 이상하잖아. 뭐 투수야? 견제구 던져? 뭐 내 물건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보겠다는 거야? 투수야? 이렇게 시선 처리한다니까. 이렇게 딱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는 좋은데 알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또 어떻게 하냐? 몸이 돌아요. 몸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분과 내가 정면으로 봐야 된다고. 이분도 역시 나를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된다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유, 고개는 180도밖에 안 돌잖아. 관객이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 몸이 돌아서 끝까지 돌아줘야 되는 거야. 끝까지. 시선이 꽂힐 때까지 다 돌아야 된다고. 이게 좁은 데 모아놓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300명, 400명, 500명 모아놓으면 시선을 고루고루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도 꽂고 가운데도 꽂고 멀리 꽂을 때 이렇게 들어서 꽂고 가운데 이렇게 내려서 꽂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서 꽂고 숙여서 꽂고 고개를 안 움직여. 고개를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약속! 몸이 도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얼마만큼 돌면 됩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돌면 됩니까? 천천히 돌면 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움직여. 이렇게 가만히 서서 계속 강의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몸을 틀어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쭉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시선 꽂히고 자나 안 자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품하신 분들 깜짝 놀랐죠? 강비조가 다 보고 있구나.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고. 강의를 장악하고 관객을 장악하고 남편을 장악하고 애를 장악하고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를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아니야. 남편이 알아야지. 남편이 아니고 애가 알아야지. 너 엄마 손바닥이야. 남편이 딴짓하면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딱 얘기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그걸 느끼고 있어야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궁금한 예. 거는 홍성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머리도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를 안 만나서 그래요. 저를 안 만나서. 내가 딱 학습시키면은 딱 2시간이면 다 고치는데 안타깝죠. 습관이죠.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발현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도리도리 이거 모자라 보이잖아요. 도리도리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돌아야 된다고. 몸이 딱. 윤석열 대통령 딱 서가지고 딱 몸을 이렇게 돌렸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익히시면 여러분이 필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익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에 올라가서 발표하실 때, 회사에 가서 올라가셔서 발표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만 발현되면 어디 가서 PT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야! 책으로 한 권의 내용이 이게 다야?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죠.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계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 정도만 잘 쓰셔도 현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TV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경쟁 프리센터에서 나갈 거야? 수주하러 갈 거야? 뭐 5천억, 1억짜리 뭐 이렇게 수주하러 브리핑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기서 있다라는 거고, 좀 더 고급스러운 기술, 뭐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트레이닝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배우면 고통스러워. 배우면 고통스러워. 솔직히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 중에 힘들지 않고 제일 쉽게 배우면서 효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이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못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수업 시간에 딴짓했거나 대충 들었거나, 그 외가 아니면 다 잘할 수 있다. 아주 난이도가 최적의 난이도를 구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세계를 원하시면 제 유튜브에 다 관련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 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없어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거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한번 실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쉬워. 누워 써먹기. 표정이 다 이렇게 어두워졌지? 표정이 여태까지 막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지금 완전히 표정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내가 싹 뒤돌면 다 나갈 분위기야 지금. 그러지 마세요. 캐릭터를 파악해야지. 어차피 한다 안 한다? 한다. 어차피 하게 돼 있어. 오늘 배운 거를 잘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길을 알고 있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길을 알고 있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똑같이 길을 알고 있지만 길을 걸은 사람은 목적지에 간다고요.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길을 알고만 있어. 길을 걸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꼭 한마디를 덧붙여. 강비조가 잘못 가르쳤네. 배우긴 배웠는데 효과가 없어. 특급 강사라더니 아닌가 봐. 아니에요.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 강의의 핵심은 지금부터 하는 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봅시다. 기립!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드리고 싶지만 찍어드리지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하고 인사법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어디 딱 불려받아서 갔습니다. 어디가 딱 갔는데, 자, 누구누구씨 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딱 나가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한 브리핑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 나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독자적인 브리핑이 있어요. 뭐죠? 이 무슨 이름이야? 뭐야?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소개를 수천만 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내가 제일 많이 해봤어. 그러면 제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소개 잘해? 잘 못한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니, 어떻게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형편없이 하냐. 왜 그렇겠어요? 왜가 중요하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자기소개를 못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한 번이라도 연습해서 몸에 익혀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아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믿겨? 모 재벌 회장님이 모 회사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우모 씨가 있어요. 우모 씨를 불러서, 이 사람이 그때는 연구원이었어요. 일개 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을 불러다가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가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핑이 너무 일목요연해. 너무 잘해. 그래서 정 회장님께서 질문을 했어, 몇 가지. 그때 이 연구원이 질문을 착착착 받아서 너무너무 잘 답변을 한 거예요. 우씨야, 우씨. 성이 우씨야.
그래서 이 정 회장이 감동한 나머지 이 우 씨를 스카웃해서 고속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알만한 제철사의 사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 초고속 승진. 애칭이 밀크철이야, 밀크철. 회장이 밀크철이라고 부른대. 그때 브리핑 한번 받고, 야, 똑똑하다, 밀크철! 이렇게 부른 거야, 이름 따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브리핑 한번 잘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내가 자기소개하고 나를 잘 소개했더니 어머 너무 좋다, 저 아줌마 너무 능력있다, 저 아저씨 너무 능력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뒷짐지신 분 있죠? 이 자세는 절대 안 되는 자세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뒷짐지지 마세요. 차렷 자세가 있으면 경직돼 보이잖아요. 손을 앞으로 모으시면 돼요.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돼요. 차이를. 첫인상을 결정한단 말이야. 내가 어디 가서 순서를 대기할 때 내가 서 있잖아.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이러고 서 있는 거랑 이러고 서 있는 거랑은 첫인상에서 완벽한 차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순서 줄서 딱 기다리는데 엄마가 여기 서 있으라고 그러고 우리 엄마 미치겠어 진짜 엄마랑 안 맞아 우리 엄마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랑 이러고 딱 있는 거랑 차이가 있죠. 서 있을 때부터 등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차렷 경례. 해봐. 배우면 뭐해. 못하는데.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얘기한다? 강비정가 엉터리로 가르쳤다고 얘기한다? 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 돼. 뭐 가르치는 게 별거 없어? 짤뚜단, 모니터, 인사, 시선처리 이게 끝이야. 이거를 4시간을 가르친다니까. 나는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시간까지 해주는데도 못하니까.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해주세요. 본인 걱정해주세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인사 제대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못 믿으시니까 선생님 나와보세요. 선생님 아까 했어요. 아니 지금 거기 나와서 한번 보세요. 나와서 인사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제 말이 거짓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인사 제대로 하시는 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시기 이제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면 강비조가 진짜 답답했겠구나. 강비조가 진짜 답답했겠구나 안다니까.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봐봐. 인사 제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 제 눈에는 잘 안 보여.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몸을 돌려가면서 자세히 쭉 봐야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보는 거예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등수를 매기면 1등부터 10등까지 딱 나온다니까. 인사 잘하는 거 1등부터 10등까지 매기면 딱 나와요. 이분이 끝까지 고개를 안 들고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이분이. 그러니까 인상 깊은 건 이분이 인상 깊게 남는 거예요. 네. 단체로 인사할 때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고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한번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들을 때는 뭐 저런 걸 가르치나 뭐 황금박쥐 어쩌고저쩌고 뭐 웃기기는 좋은데 유익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인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나를 카피해보라고. 이게 안 되냐고. 답답하다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인사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다? 나 누구누구는 나 강비조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녕하십니까? 강비조 작가입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쓰세요. 인사하는 시간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거를 빨리 하거나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당황하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무대에 서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을 장악하겠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애가 엄마 말 안 듣죠? 왜 안 들어? 엄마가 무서우니까 안 듣지. 엄마가 애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으로, 폭력으로, 욕으로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로, 뉘앙스로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장악하는 느낌.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느낌으로. 압도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압도가 누를 앞자에 넘어질 도자예요. 다리 걸고 맺히고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서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압도한다는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야. 내가 너를 때리고 패고 엎어치고 맺혀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가서 지그시 딱 눌렀더니 네가 이렇게 짜부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압도해야 돼. 압도.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앉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사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틀리지 않았는지는 충분히 체크가 되고 분위기, 내가 인사하는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가, 정중한가, 핵심이 되는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시연하실 분 뽑아서 제가 한번 봐드리는 건데 생각을 해봐. 강비조를 만약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레슨을 받았다. 그러면 딱 봐도 애가 비싸 보이잖아요. 비싸 보이잖아. 개인 레슨을 하면 비싸 보이잖아. 비싸. 솔직히 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짜야. 공짜로 나를 봐줘. 그러면 금전적인 이익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불러서 내가 가가지고 1시간 봐주면 얼마 받겠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여기서 한번 봐주는 엄청난 혜택이지. 그 다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그러면 실습하자고 할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리고 하고 나면 뭘 줘? 2만 원 상당의 책을 줘. 제가 무슨 찍었어요. 옆에 계신 두 분 제가 찍었어요. 아니요,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모니터링 하고 오신 분 그럴 때 두 분 손드니까 바로 이 두 분은 실습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책도 받아가고 개인 레슨도 받아가고 다 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건 운이죠. 운도 있고 나의 노력도 있고 어쨌든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시면 인사를 딱 하세요. 그리고 버튼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거예요. 타이틀을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그랬죠? 타이틀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서서 타이틀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 보고는 못하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발표력 향상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했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한 다음에 강비조 얘기는 빼고 먼저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 둘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딱 읊어.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해보면 또 틀려요.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서 그럼 모니터링을 왜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한 줄 정도를 설명해.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한 줄 설명해. 뭐 그렇게 발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자, 해보고 느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 두 번째는 짤, 두, 단입니다 하시고 짤, 두, 단은
짧은 문장 2가지씩 단정형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은 뭐가, 그 다음에 2가지씩은 뭐가, 그 다음에 단정형은 뭐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짤두단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기 해서 인사하는 방법, 인사 왜 하는가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한번 인사 한번 딱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시선 처리. 시선 처리하는 거 중요한가? 왜 하는가? 강사를 위해서, 스태미너를 위해서,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고개를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몸통을 이렇게 쭉 돌려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배운 게 끝나는 거야. 뭐 특별한 거 배웠어? 안 배웠어. 혹시 몰랐던 거 있어? 있죠. 그런데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강사님 저 예. 질문 좀 하나.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 자기 소개에도 어떤 형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이 메인 카피를 가지고 가시면 되게 편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누구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뭐 천호 이동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거 저는 하고 이제 붙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붙는 거예요. 저는 소개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강비조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이야. 어떻게? 사실인데. 겸손은 힘들지. 겸손은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 모토를 얘기해요. 제가 이제 기업 관련 홍보 많이 하니까 제 모토를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는 고객의 이익은 고객의 감동에 우선한다입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야? 너희들이 감동을 받고 내 강의에 감동을 하고 뭐 너무 좋고 강비조의 매력에 푹 빠지고 이런 거에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딱 하나에만 관심 있어. 뭐에 관심 있어? 여러분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 수업 시간 들으면서 욕을 먹든 뭐 진흙탕에 구르든 목에서 피가 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욕을 먹어도 좋다. 제가 이렇게 선언해요. 그럼 바짝 긴장합니다. 벌써 애 캐릭터 나오잖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것 같은 애 느낌이 전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자기 카페를 만들어서 소개를 꾸미시면 좋아요. 사실 이거는 제 기업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사석에서는 제가 엄청 웃겨요. 제가 엄청 재밌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에 어울리게 자기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를 소개하시면 주의받죠. 되게 인상 깊게 쉽게 될 수 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혹시 감기가 걸려서 괜찮아요. 좀 쓰면 안 될까? 쓰고 싶으세요? 쓰면 그래요. 뭐 필요하시면 자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몇 개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니 이건 암기해갖고 딱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보시고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실습을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와,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 어이가 없어. 여러분은 더 못한다니까. 여러분은 더 못한다니까. 거기서 중간에 이분은 잘해서 올라왔는데 이분이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 나는 저거보다 훨씬 잘하지. 안 잘해. 훨씬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해 보십시오.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가 넘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세요. 자, 한 가지 실수. 여러분이 어디 무대에 올라오시면 제일 먼저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결정해야죠.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항상 어디에 쓴다? 가운데 쓴다. 단체 사진 촬영할 때 어디에 쓴다? 한가운데 아니면 양쪽 끝에 쓴다. 왜? 이런 데 쓰면 안 보여. 멍청한 애들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센터 아니면 사이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눈에 띄니까. 단체 사진 왜 찍어? 나도 차고? 아니야. 눈에 띄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눈에 띄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존재감이 없도록 행동하니까 존재감이 없지. 자, 센터 본능. 자,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까지 밝혀야 돼요. 뭐 하고 싶으시면. 저는 훌륭하신 강기조 선생님의 이틀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거를 여러분한테 잠깐 스피치 해보겠습니다. 멘트 좋았어요. 이게 센스지. 마음이 녹았어 막 지금. 좋아요. 자 보셔. 돌아서시고.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발표력 향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발표를 하기 위한 향상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론만 수업해갖고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취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스탑. 이분이 지금 뭘 어렸죠? 너무 길게 너무 길 것 같은데. 짤두단이 안 된 거예요. 봐봐. 배운다고 다 알아? 다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짧게 잘라야 돼. 짧게 잘라야 돼. 얼마큼 짧게 자른다?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잘라야 돼. 그리고 이거만 이거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길죠? 자르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고쳐야 돼요. 첫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입니다. 두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순서를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순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과 두 번째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끊어야죠. 첫 번째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입니다. 끊어져요. 둘째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입니다. 두 가지 위주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고. 붙이는 거 없다고. 끊어보세요. 그럼 순서는 첫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무조건 세 가지.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세 가지면 충분해요. 다른 동사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전제가 빠졌죠. 발표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네, 그러면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왜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분께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족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녹음기,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표 모습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줄 정도 애들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 두 번째 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두 갈식으로
단정형으로의 약자로서 동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자, 동사 봐보세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예요. 동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하시면 돼요.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입니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짧은 문장 두 갈씩 단정형입니다. 자, 그냥 짧은 문장입니다 하시면 돼요. 짧은 문장입니다. 두 갈씩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형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짧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요. 나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래요. 두 번째로 짧은 문장 두 갈씩 단정형입니다. 하고 애드립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비조가 이런 형편없는 시트를 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자, 다시 짧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수업의 키포인트인 짧두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인사하기입니다. 자, 군더더기를 넣으시면 힘들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 빼고 셋째 인사하기입니다. 셋째 인사하기입니다. 인사 왜 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추어분이 이런 문장을 그냥 낭독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제 책에 보이스 트레이닝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시면 인사 왜 하는가 라고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 되지. 다시 이제 일단 읽어보세요. 인사 어떻게 하는가?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는 왜 하는가?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네 가지.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 짝두단, 세 번째 인사하기입니다. 네 번째 시선 처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떠셨어요? 네? 인터뷰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기한을 짜서 해보면은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읽었는데 선생님 걸 하려니까 조금 한계도 있고 내가 좀 말을 길게 빼는 습관이 있어갖고 그걸 맞습니다. 자제하는 힘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이 준 PT를 처음 보는 PT를 잘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짧두다.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로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하면 잘 전달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짧은 문장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분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책. 또 약속을 지키지. 자, 증정씨 오십시오. 열심히 트레이닝 하셔서 명강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에 살고 있는 정희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직장을 근무하고 올해 이제 퇴직을 맞이해서 제2의 인생을 또 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캐리. 두 번째 직장을 하기 위해 직장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발표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수업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쪽으로 서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마이크 사용법. 자, 마이크를 정면으로 갖다 대면 호흡이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치면 숨이 푹푹푹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불어서 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성훈아 아나운서는 앞쪽으로도 하던데요? 훈련받았어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사이드 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자, 정면으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갑자기 하다가 막 이렇게 숨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순서입니다. 첫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론을 토대로 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숫자가 있으면 대부분 숫자를 누락시키는데 숫자를 다 지적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입니다. 둘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실습입니다. 두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시다. 순서입니다. 첫째,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을 토대로 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이 핵심 사항은 첫째, 제가 한 사항을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모니터링을 왜 해야 하는가? 모니터링을 왜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거 요즘은 뭐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찍어서 한다거나 내 목소리를 녹음하시면 저희 단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게 핵심인데요. 짤, 두, 단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엇이냐? 먼저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은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발식인데요. 먼저 결론을 내시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사람들이 집중도 하고 기억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짤두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점이 빠졌는데요. 인사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인사하기가 왜 중요하냐? 인사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인사는 자기의 첫 인상인데요. 첫 인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먼저 여러분 인사하실 때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고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그때 고개를 숙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숙일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참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고 또 부담이 약간 갈 수 있도록 고개를 많이 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 여기도 또 점이 빠졌는데 시선 처리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중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보고 있으면 이게 편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시선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도 또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뭔가 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이제 첫째는 모니터링, 두 번째는 짤두다, 세 번째는 인사하기, 네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 앞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제가 나중에 사인 앞에 해드릴게요. 적어드릴게요. 다시 내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딱 정각에 맞춘 명강사는 시간을 넘어가지 않아. 저 딱 50분에 끝내드립니다. 두 분이 발표하셨는데 약간의 차이 느끼시죠? 좀 놀아보신 분이다. 강의를 좀 해보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짧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저분이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이펙트가 이렇게 다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고쳐드리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보컬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닝 통해서 보컬을 좀 바꾸시면 되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연출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강의 연출. 나는 이 강의를 어떤 방식, 어떤 뉘앙스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연출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캐릭터가 명확하잖아요.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재수는 없는 그런 캐릭터죠. 싸가지 없는 캐릭터.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캐릭터. 이거 굉장히 힘들게 구축한 제 캐릭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훈련시키는 사람이 다 사장이고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가서 좋게 얘기하면 됩니까? 발표 잘하셨습니다. 가서 이기실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드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 하드하게 다루려면 이제 좀 더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재미나게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 정도만 몸에 익히셔서 그게 체화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못한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경청하면 의사소통하는데 좋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있을 때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존재감이 어필될 때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실 분이라면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으시면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처음 예. 본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웃으세요? 그냥 웃으면서 예, 미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의장에 올라가서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소 훈련을 합니다. 인사 잘하고 미소하고 훈련. 사람은 나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사람, 나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진심은 전달됩니다.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애한테 전달이 안 돼요? 사랑이 부족해서. 진심이 부족해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덜 사랑해서. 진심은 전달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 이런 거는 다 전달돼요.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커지면 우러나와서 전달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기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배신이야. 네. 이러면 배신이야. 어차피 하는데 지금 죽어라고 지금 목에서 지금 피가 나도록 지금 2시간을 내리 떠들었는데 너무 느낍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필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